문득 어느 날은 아들에게 맞는데 혹시나 맞다가 내가 죽게 되면 아들이 어미 죽인 살인자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노후 준비를 못하면 이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파킨슨 병에 걸린 90대 할머니와 60대 아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뿐인 애아들은 애비 없이 자라면 버릇이 없다고 할까봐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키웠어요. 엄마의 뜻대로 아들은 반듯하게 자라서 결혼을 했어요. 아들은 사업이 번창하다가 어느 순간 친구의 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되는 바람에 사업장이 순식간에 망하고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고 결국엔 엄마까지도 못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폐인이 되어서 24시간 술과 담배만 의지를 하고 며느리가 불쌍해서 자녀를 데리고 도망을 가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 늙은 노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들은 서서히 알코올 중독이 되어 어머니를 폭행을 하고 어머니가 건강 좀 생각해서 술 좀 그만 마시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 어머니를 구타를 하면서 아프다는 사람이 목소리를 들으니 목소리가 쌩쌩하니 나보다 더 오래 살겠네. 이런 협박을 하니 하루가 지옥이며 어떤 날은 옆에서 자면서도 무섭다고 하네요. 빨리 죽어야지. 무슨 낙을 본다고 이렇게 오래 사는지 하나님도 무심하지. 하나님 오늘 밤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한심한 놈이 있는가? 정부에서 이것저것 돈이 들어오고 생활수급 비용을 자신의 술값으로 탕진을 하고 그 돈이 들어오는 날이면 흥청망청 쓰고 소주병을 입에 달고 살아가니 어머니의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닐까? 뉴스에서 가끔씩 가족끼리 서로 살해하는 것을 보면 문득 어느 날은 아들에게 맞는데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나 맞다가 내가 죽게 되면 아들이 어미 죽인 살인자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니 무섭고 겁이 난다고 하네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내가 죽는 것보다 아들이 살인자로 낙인 찍혀 감옥에 가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이게 더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하는 것보다 아들이 전과자가 될 것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미의 마음일까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못하고 짐승의 짓을 할 때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0세가 넘은 노인네가 파킨슨 병으로 인해 거동도 불편하고 마음대로 몸도 가누지를 못하는데 엄마를 폭행을 하는데 귀신은 무엇을 하는지 저런 놈들이 한두 명인가 조사를 하면 서두룩 할 텐데 정부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송두리째 다 잡아가야지. 노인네들이 편하게 지낼 것인데 세상이 어지러운지 저런 것은 감옥도 지옥도 만원이라 잡아가는 사람도 없다고 하네요. 이 사례는 주변 분이 신고를 해서 노인학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가정의 문제는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만약에 시설에서 학대를 당하면 해결이 되지만 가정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학대의 유형은 자식 걱정에 소가리를 하는 노인 학대의 특징입니다. 가정의 단점을 외부로 알리면 자식의 흠집이 생길까?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쉬쉬하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늙은이가 참고 넘어가는 것이 편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런 면도 무시를 못합니다. 노인의 경우 수명은 늘어나고 늙고 병들고 경제력도 없고
자녀들한테 침이나 대고 장수를 하다가 보니 학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반대로 늙어도 재력이 있으면 노인한테 힘이 생기고 오히려 자녀들이 손을 내미는 경우도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현장에서 가정 요양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인들이 가족한테 구타를 당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 재앙일까 모르겠다고 하네요. 이 사연은 노인들의 학대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노인 학대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주변에서 노인들이 자녀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요즘 이런 생각이 부쩍 들었어요. 장수가 축복일까? 재앙일까? 이것은 사람마다의 차이는 다르겠죠. 노후에 재력이 있는 사람은 축복일 것이고 기초생활노령연금으로 살아가는데 그 돈마저 자식들이 빼앗아 가고 병들어서 오래 산다고 학대를 하고 구타를 하는 분들은 재앙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도 요즘 심각하지만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노인 학대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니 이것이 재앙이 아닐까. 가정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같이 살면서 쉬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노인들은 판단할 능력도 없고 아이들처럼 힘없이 그저 당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학대의 종류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자기 방임 등 그 중에서 신체적 학대가 많아요. 다음은 정서적 학대라고 하네요. 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1순위가 가정, 2순위는 시설. 가정에서의 학대는 실제로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일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학대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상대로 갈취한다든가 적법하지 못한 방식으로 유산을 상속받고 가로채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말고 재산이 많으면 쓸 만큼만 남기고 사회에 기부를 하면 자녀들이 난리가 나겠죠. 가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노인이 자신의 배우자 학대뿐만 아니라 손자녀, 친척 등 친족에 의한 학대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 학대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전화는 1577-1389.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이 되고 누구든지 신고하는 정신이 투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합니다. 아동학대만큼 노인학대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학대를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하고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가족 돌봄자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교육을 강화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의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가족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